네, 오늘 제목 민주당 수박들을 척결해야 조국 추미애 유시민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그렇죠? 예전부터 민주당에 그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역풍 이렇게 떠들던 세력들이 지금의 친문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비명계들이 늘 180석을 줬는데도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조국 사퇴하라고 난리쳤던 인간들이 오히려 친문 세력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의 수박들이 조국 추미애 내려오라고 난리를 쳤던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이게 연장선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재명에게 가결표를 던진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결표를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조국 사법 리스크라고 난리 쳤던 인간들이 결국은 조국 장관의 명예회복은커녕 아예 조국 얘기에 대해서 여러 오영환이 그 당시에 수박들 그쵸?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초선 오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초선 오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걔네들 다 누구였어요? 다 이낙연계 애들이었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정치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왜 역사를 얘기해 주냐면 지금의 수박들의 형태는요. 자기 배지, 오로지 자기 지역구의 민심, 보이지 않는 중도, 그거만 신경 썼던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오늘 이런 심층 분석을 해드리냐면요. 제가 조국 장관님이 어제 다스베이다에 나오셨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조국 장관님과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동생 하는 사이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방송에서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진짜 소중한 사람의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조국 장관님은 형동생이에요. 형동생 하는 사이인데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무슨 일이 우리 둘이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새끼같이 조국 장관님과의 나눴던 문자 하나를 그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심역인지 뭔지 이렇게 공개하고 그런 짓거리 안 해요. 응? 진짜로 안 해요. 근데 조국 장관님이랑 평소에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이랑 평소에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이번 수박들 때문에 이분들이 민주당에 들어갈 생각을 못해요. 진짜로. 조국 장관님도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 다스베이다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응?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 들었죠?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수박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와중에 조국을 공천을 줄 것 같아요? 응? 조국을 공천을 줄까?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쵸? 우리는 어때요? 걔네들은 조국이 들어오고 추미애가 들어오면 민주당 내년 총선 깨진다는 보이지도 않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들을 해요. 왜 유시민 장관이 정치 안 한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민주당 수박들 때문이에요. 싸울 의지도 없고 180석 줬는데 그냥 자기네들 배지 날라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지나고 봤지만 180석을 갖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죠. 응?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바보들입니다. 상임위원장은요. 원래는 서로 차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민주당이 가장 비판받아야 될 건 뭐냐면 상임위원장을 18개 갖고 있을 때 다 개혁을 해버렸어야 돼요. 그거는 해방 이후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18개를 갖고 있다는 거는요. 민주당이 개혁의 의지만 있었다 그러면요. 뭘 눈치를 봅니까? 안 그래요? 상임위원장 18개를 갖고 있을 기회는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조중동과 국민의힘의 공격에 몸살이고 쪼그라들고 그때 상임위원장 18개 갖고 있을 때 민주당이 뭐든지 밀어붙이면 다 통과해요. 의석을 충분히 다 의석이 남아도니까 상임위에서 전체 과반이 다 넘죠. 법사위, 행안위, 과방위, 중요한 언론개혁, 검찰개혁 다 안 했어요. 왜 못했어요?
민주당 수박들 때문에 못했어요. 민주당 수박들 때문에 뭐만 하려 그러면 역풍 분다. 맨날 뭐라 그러죠? 낮은 자세로 바짝 엎드려. 찻가구들 있네.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바짝 엎드려라. 맨날 국민들이 보고 있다. 우리는 무슨 뭐 북한군이냐? 우리는 뭐 인민민중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의 수박들이 결국은 조국 장관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방치하죠. 180석이 조국 장관님이 검찰과 조중동이 공격할 때 180석이 싹 붙어갖고 조국 장관을 방어를 했다 그러면요, 절대 검찰도 못 건드려요. 제 말 틀린 말 하나 없죠. 오히려 민주당 애들이 한 발짝 나한테 그 불똥이 튈까봐 뒷짐지고 있고, 조국 장관님을 선긋기하고 조국과 자기네들을 선긋기하면서 조국 장관님의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조국이 사과를 받아야죠.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조국 장관님이 사과를 몇 번을 했습니까? 민주당도 사과하고 조국도 사과하고. 이게 뭐가 여러분들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없는 죄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조국이 사과한 거는요, 남들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위공직자로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줬다라는 도덕적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조국의 사과는 내가 범법자이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내가 고위공직자로서 세심하게 다른 사람들과 위화감이 있는 그런 어떤 고위공직자로서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사과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 어땠어요? 정경심 조국을 버리고, 그때부터 민주당 그 주류 세력이 바로 지금의 수박들, 비명계 새끼들이었어요. 조국 장관님 물러나니까 추미애 장관 왔죠. 추미애 물러나라고 개 지랄 내년 총선 난리 난다, 대선 난리 난다라고 했던 새끼들이 누구예요? 지금의 수박들. 이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조국 장관님의 좀 찬바람 불면 얘기한다고 하셨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출마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번 출마하는데 조국 장관님도 알고 있어요.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면 절대 자기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조국을 자꾸 부산에 내려가라고 가라고 하는 인간들 있죠. 그거 조국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국 장관님 출마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조국을 절대 공천 주지 않아요. 이 수박들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색깔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조국을 민주당의 새로운 카드로 쓸 수 있어요. 여태까지 수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은 선거철만 되면 멀리했죠. 아니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죠. 수박들만 없으면 오히려 엄중이나 수박들을 빼면 조국은 민주진영의 결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예요. 우리 민주진영의 좋은 카드를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늘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랬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입당을 시키지 못하고 조국이 밖에서 맴돌게 했냐? 수박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허구한 날 역풍, 그놈의 중독층, 그쵸? 그거 여태까지 얘기하다가 조국 장관님이 감히 민주당 입당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도 못했죠. 이제는 어때요? 수박들 가려내면 민주당이 민주당 나와지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누구 때문에 관뒀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뭘 잘못했어요? 응? 윤석열 검찰 잘못했다고 법원에서도 판결해주고 검찰과 맞선 조국과 추미애를 버리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에요? 니들 배지를 위해서 자기 당의 당대표 출신과 민주진영의 법무부 장관 출신을 헌시짝 버리듯이 해놓고 지네 배지를 갈고 하는 새끼들이 그게 민주당의 정체성입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쵸?
조국과 추미애는 수박들만 오면 당당하게 민주당이 영입 인사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는 선명한 민주당이 됐다. 강성 딸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압박을 받아갖고 강성지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장악했다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색깔을 찾아가는 거죠. 민주당의 잃어버린 색깔, 조국을 영입함으로써 민주당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것이고, 추미애를 영입함으로써 검찰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쵸? 유시민 장관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정치 신물이 난다 그러면서 왜 안 들어와 그랬냐? 친노 친문의 동지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친노 친문의 동지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시민 장관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랬던 거예요. 유시민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얘기해 줄게요. 저랑 조국 장관님이랑 유시민 장관이랑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대선 전에. 이 얘기는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조국 장관님이랑 저랑 유시민 장관이랑 셋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유시민 장관님은 담배를 피세요. 유시민 장관님은 담배를 피세요. 그때 유시민 장관님이 내 얼굴은 알고 있었죠. 그때 저한테 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알릴레오에서 출연 요청을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갖고 출연이 무산됐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알릴레오인지 알았으면 바로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서초동 촛불 때 제가 그때는 아무 언론과 접촉을 안 해서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장관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은 할 수 있다. 대놓고 지금 이재명만한 사람은 없다. 정말 대놓고.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얘기를 또 해드릴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 얘기해줄게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풀었다고 하는 게, 장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때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왜 저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좋아하시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변방의 장소였던 이재명을 따라다녔던 아무도 모를 때 저희가 성남시를 돌고 이재명 지사를 하고, 저랑 성남시에서 맥주 먹고 같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 시절에 좀 여러분들도 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대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대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저가 필요하면 출마하겠다. 이게 대선 그때가 한 1년 반 전이었어요. 1년 반 전에. 그랬더니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는 유시민 장관에게 양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유시민 장관에게 양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정말 있는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앞에,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앞에서 이번에는 유시민 장관에게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 정권을 잡은 다음에 유시민이라는 개혁적인 사람이 좀 들어와서 조져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공격을 받으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당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경기도지사 한 번 해도 더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유시민 장관님을 형님이라고 해요. 우리 유시민 장관님이 출마하신다 그러면 자기는 기꺼이 돕겠다. 양보하겠다.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두 분의 얘기가 서로를 존경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유시민 장관은 나보다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는 나보다는 유시민 장관이 나간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양보한다. 두 분이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친노 친문 중에서 강력하게 이재명 당대표를 지난 대선에서 밀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시민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유시민 장관은 과거의 동지라고 얘기했던 친노 친문에게 혀를 진짜 신물이 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 노무현 대통령 탄도리로
탄도리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 신물이 나서 유시민 장관님은 나왔거든요. 응?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어떤 보석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유시민 장관은 정치를 그만둔다 그러면서 왜 변방에 있었을까? 바로 지금의 수박들이 유시민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유시민 들어오면 바로 당대표급이에요. 유시민 들어오면 바로 대선급이에요. 수박들은 이낙연을 밀어요. 누가 유시민을 반기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벌써부터 유시민 대선 출마할까봐 경계하는 놈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보이는데 유시민 장관이 정치를 떠난 지가 꽤 됐는데 수박들이 여기저기서 유시민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눈초리를 보이는데 들어서라도 나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글쓴 유시민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응? 근데 이 기회에 저는요, 이제는 여러분들 민주당의 리모델링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리모델링 기회. 잃어버린 10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잃어버린 10년. 2016년 민주당이 잃어버린 7년이죠. 저는 민주당이 잃어버린 7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2016년 전에 민주당은 야성이 강했어요. 잃어버린 7년.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권, 우리가 지난 2012년 대선을 지고 나서 민주당은 그 어떤 때보다 야성이 넘쳤어요. 그 당시에 추미애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를 거치면서 그 어떤 때보다 민주당은 잘 싸웠어요. 작은 의석수로. 응? 작은 의석수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민주당 응원했습니까? 2016년 때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영입인사라고 하면서 어설픈 민주당답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점점 기득권화돼 갔어요. 그 기득권화 돼가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겁쟁이가 나. 예전에는 내가 칼을 맞으면 내 동료가 쓰러질까봐 뒤에서 받쳐두던 민주당이었는데 내 동료가 칼을 맞으면 저 칼이 나한테도 올까봐 얘가 칼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지애도 없어지고 오로지 개파를 따지고, 응? 그 실패가 뭐냐? 김종인의 영입이었어요. 손혜원의 등장, 김종인의 영입부터. 손혜원과 조응천은 또 아삼육이에요. 예전에 손혜원과 내가 친할 때 맨날 저한테 개청수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왔는지 알아? 오늘 조응천. 조응천이랑 만나고 왔어.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김종인들한테 늘 박사님 거리는 애들. 응? 이런 민주당답지 않은 인간들이 민주당에 들어와 갖고 민주당을 다 배려놓은 거예요. 민주당을 다 배려놓은 거예요. 과거의 민주화 운동, 배지보다는 명예를 중요시하고 동지애를 더 중요시했던 민주당의 그런 색깔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니까 그러죠. 제가 오늘 하는 여러분들 심층분석 보세요. 이 수박들의 척결의 기회가 왔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왜 단식을 중단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씨가 단식 23일을 했다 그래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거 아니에요. 기록을 깼다고. 당당하게 싸워두겠다는 거야.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겁나고 그랬으면 오히려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서 법원에다가 굉장히 어떤 그 약자 코스프레라도 할 수 있겠죠. 응? 그렇잖아. 우리가 막말로 나 구속되는 게 너무 싫고 비열하고 좀 이재명이가 그런 나약한 모습이었다 그러면 계속 단식 이어가갖고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그 단식 중인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읍소를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죠. 법원 영장 실질 심사가 26일 오전으로 정해졌는데 오늘 단식을 중단으로 선택한 건 뭐냐? 이재명 당대표의 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나 단식 중단 안 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전투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뭐야? 단식을 중단하면 뭐죠? 이제는 회복이죠. 그렇죠? 이제는 죽도 먹고 미움도 먹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검찰의 영장 청구 민주당의 저런 반란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계속 단식 이어가다가 병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돼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뭐야? 비명계한테 이제는 자기는 신세진 게 없어요. 제가 어제도 심층분석했죠. 비명계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딜할 게 남아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니들은 나를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넣었어. 내가 앞으로 니들 공천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앞으로 내가 구속되더라도 건강을 챙기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내년 공천 마무리하고 민주당의 수박에 척결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지도부 총사퇴하라 그러고 막 얘기할 텐데 조정식 사무총장도 당직을 유지하라고 얘기했어요.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그만둔다고 얘기했죠. 조정식 사무총장 오늘 전부 전국 17개 시도당에다가 연판장 돌렸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응? 이재명 당대표의 탄원서를 17개 시도당에서 이거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탄원서를 제출하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수박 색출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칼자루를 빼야 들어갔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17개의 시도당에다가 이재명 당대표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17개의 시도당에서 어떤 놈이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의 수박들 축출하는 거예요. 응? 색출하는 거죠. 만약에 서울시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시당 어디 지역구 해갖고 탄원서 제출을 했어요. 갑자기 저쪽 지역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탄원서를 넣지 않았어요. 만약에 충남 김종민 지역구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탄원서 모으거나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저 새끼 가결편 던진 새끼거든. 그쵸? 이재명의 특징이 있어요. 이재명은 오뚜기 정치인이에요. 몇 번의 정치 생명이 끊길 뻔했어요. 민주당 안에 그것도 검찰에 의해서 끊길 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늘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끊일 뻔했어요. 그때마다 오뚜기같이 일어났어요. 이번도 저는 그런 기회라고 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이재명의 매력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 자산이 뭐가 있었습니까? 성남시장 하면서 사이다 발언, 경기도지사 하면서 행정가로서의 뛰어난 모습, 그런 거 밖에 우리는 몰랐어요. 왜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를 바랬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반전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미래에 어떤 기대감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요. 이재명에게 여러분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을 비교했을 때는 이낙연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4선에 국무총리에 굉장히 스펙이 좋죠. 정치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이재명에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준 건 뭐예요? 이낙연은 희망이 없고 이낙연은 이미 볼장 다 보여줬죠. 그의 정치 인생 그리고 그의 전남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그의 정치적인 능력.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는 어땠어요? 기대만 되죠. 왜?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되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시장을 시켜봤더니 작은 지자체장을 시켜봤더니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나는 너도 나도 성남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기대치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게 어떻게 했어요? 경기도지사에 도전했어요. 경기도민 1100만이 넘는 경기도민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면 어떻지? 하면서 그 경기도의 많은 그 경기도 시민들의 경기도민들의 기대를 안고 성남시장으로 출발했지만 경기도지사가 된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됐더니 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뭐든지 맡기면 해내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이재명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스펙을 보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은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그쵸? 왜 이낙연은 떨어졌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국회의원 빨지 4번을 달고 네가 전남도지사를 할 때 전남도민들에게 실망을 줬고 국회의원 빨지 달 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낙연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판단이 이재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행정도 잘하는데 이 사람에게 정치 대한민국을 맡기면 어떨까? 라는 기대감으로 뽑은 거예요. 정치는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조국과 추미애가 왜 민주당에서 공천 신청을 못할 것 같아요? 안 줄 거 뻔하니까. 그쵸? 왜 못 줘요? 조국과 추미애를 영입하거나 공천을 준다 그러면 수박들이 난리 브루스 개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수박들은 이제 깨갱했습니다. 수박들을 척결하는 순간 어때요? 당당하게 조국을 영입해서 민주당의 내년 선거에 핵심 멤버로 쓸 수 있어요. 추미애를 왜 영입을 해서 검찰개혁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추미애의 명예회를 회복해주고 민주당의 색깔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유시민 장관이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여태까지 저는 유시민 장관님이 현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이번에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은 저는 유시민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내년 총선에서 저런 수박들과 저런 계파 갈등을 없애고 유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유시민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천관리 심사위원장이 돼서 민주당의 수박들을 척결하고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을 타파하는데 앞장서를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왜 현실이 될 수 있냐? 26일 날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100% 친명이 돼요. 비명들 지금 또 비명들 지네끼리 뭉쳐갖고 밀어줬다 가느냐 난리가 나요. 제가 보면 아예 비명들은 후보 못 내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늘 송갑석이가 스스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어요. 그쵸? 얘네들 엇박자가 난 거예요. 원내 지도부 총사퇴하면 최고위도 총사퇴를 할 줄 알았더니 이재명은 단식을 중단하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얘기하고 기각이 될 경우엔 죽는 거죠. 법원도 구속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이 쿠데타 세력들이 검찰의 아가리에 넣어줬는데 영장 기각돼도 죽는 거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도 비명계는 죽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면 비명계는 원내대표 친애가 밀어갖고 지금 박강원이가 됐었잖아요. 박강원이는 원내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죠. 근데 진해가 사퇴를 하면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내 대표단만 사퇴를 했죠. 거기에 최고위원회에서도 송갑석이가 사퇴를 하고 몇 명만 더 사퇴하면 민주당의 지도부는 와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지금 장경태, 박찬대, 거기에 서은숙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건재해요. 절대 사퇴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 안 하고 최고위가 전부 사퇴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이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쵸? 이 체제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할 수 있는 카드 아무것도 없어요. 비명계. 이제는 딴 거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나가라. 잡는 사람 없다. 그쵸? 이제는 비명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니들이 이제 공천에서 이제 경선에서 작살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기각이 돼갖고 나오시면 민주당은 혁신안을 밀어붙일 거예요. 혁신안 여태까지 왜 못 밀어붙였어요?
쟤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안을 아직 민주당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보란듯이 비명에 눈치 보지 않고, 왜 여태까지 비명이 혁신안 밀어붙이면 전쟁 나, 이재명 구속시켜 지랄을 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친명 비명계가 협박을 했던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가 보세요. 이제 혁신안을 가지고 대의원과 당원들의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 1대1로 만들고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참여를 높이는 순간 이 수박들 제발 좀 나가야 돼요. 지네가 봐도 경선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없구나. 그쵸? 쟤네들이 앞으로 다가올 자기네들의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을 느끼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혁신안은 당연히 혁신을 하기 위해서 비명계와 친명계가 만장일치로 혁신위를 띄웠잖아요. 그러면 그 혁신위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져놓은 그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 단식 중단했고 건강 회복하고 법정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고 이제 정청래 의원과 원내대표 친명이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명계 후보 내지 못할 겁니다. 비명계 후보 내지 못할 거예요. 비명계 후보 냈다가 그 사람 또 찍은 사람 누구냐가 하면 이 사람들 내년 총선을 겁내고 있는 이 수박 새끼들은요, 내가 볼 때는 후보 못 내요. 제 예상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이번에 선거가 아니라 단독 후보가 나와서 추대되는 방식을 할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이현욱이 나온대요. 이현욱이 나와도 민주당 친명계가 압도적으로 이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민주당 친명계가 지금 화력이 집중돼 있고 잘못하다가 이현욱을 밀어줬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결표 던진 새끼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번에 원내대표 친명이 이깁니다. 이번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를 여기 국회의원들이 몸소 체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 부결표 던졌어 라고 하면서 제가 사진 찍는다고 얘기했죠. 진짜 찍은 거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응?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분위기가 잘못하다가 가결되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의원들이 자기 명패 놓고 나는 부결 이거 찍는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죠. 어기구부터 해갖고 지금 분위기가 이재명 당대표가 왜 그러냐면 비명계에서 박광원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비명계가 또 밀 수가 없어요. 응?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도 지금 부결표를 던진 사람들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 원내대표는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왜 민주당이 친명계 색이 옅은 사람들로 지난 박광원이랑 할 때 이 사태를 예견을 하고 친명계 색이 옅은 홍익표 의원을 이재명 당대표가 밀었어요. 정청래, 이재명 이런 친명계에서 홍익표를 밀었었어요. 근데 저것들이 노골적으로 대받아치기해서 박광원을 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비명계에게 니들이 원내대표를 줬었던데 결국 결과가 이런 당대표 구속 사태를 만들었으니까 쟤네들은 이제 더 이상 표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손갑석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오늘 한 거예요. 오늘 22일 날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는 표현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당직자들을 사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출된 사람들 말고 17개 시도당 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25일 그러니까 12시간 넘었으니까 오늘이죠. 내일까지, 일요일까지 10시까지, 일요일 10시까지 해당 탄원서를 당 조직국에 제출하라 그랬어. 당 조직국 사무총장이니까 17개 시도장에서 이재명 당대표 탄원서 조직국으로 갖고 와라. 그러면 어때? 사무총장이 딱 봤을 때 저 새끼 봐, 탄원서 안 썼어, 저 가결이야. 지금 수박 색출 작업이 사실상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새 원내대표 21일 1인 후보 나오면 무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되고요. 그 누군가가 나오면
그 선거를 하겠지만 선관위원장은 5선의 변재일 의원이 맡고 간사로는 재선의 송옥주 의원, 선관위원으로는 초선의 최기상, 한준호, 홍정민. 네. 한준호 믿을만하죠. 최기상 믿을만하죠. 홍정민 세모죠. 선관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선거일 9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9월 26일 오후 2시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법원에 출석하는 날 아침에 출석하고 나서 민주당 의총에서는 2시에 원내대표를 바로 선거 공고를 하게 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자 접수를 밝히고 그 다음에 26일 날 정견 발표 이후 바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결선 투표가 존재하며 혹시 1인 후보자가 날 경우에는 별도 선거 없이 한다. 26일 날은 그리고 원내대표 거릿이 1순위 권한 대행이어서 반드시 친명계가 차지한다는 방침이 있어 친명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유력시 되고 있어요.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선임 수석 최고위원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왜 수석 최고위원이 중요한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죠. 고민정이 수석 최고위원 했어봐. 최고위원 회의도 열지 않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 필요 없다고 그러던 새끼들, 야 채널 삭제해라 이 새끼들아. 수석 최고위원 필요 없다라고 난리를 치고 진짜 인간들이 그따위 정치로 하면서 무슨 정치 분석을 하고 고민정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으면 어땠을 것 같아? 최고위 회의도 열지 않고 난리치고 그냥 민주당 지도부 와야 됐을 거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 뭐라 그래요? 비명계가 탈당? 그럴 용기도 구심점도 없다. 정청래 의원이 여러분들 딱 당대표 권한 딱 잡고 나니까 수박 색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낙연이 얘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이 분단적 위기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를 서로 발휘해서 최적의 결론을 내길 바란다. 지혜를 서로 발휘해서 최적의 결론을 내기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사퇴하라는 거예요. 이재명 사퇴하라는 거야. 지혜를 발등해서. 이낙연이요 민주당에서 출당시켜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런 애들 민주당에 남아있을 자격 없어요. 이 모든 부결표의 핵심 배우는 이낙연이에요. 안 그래요? 이낙연이 같은 애들이 민주당에 왜 있어야 됩니까? 지 지지자들은 윤석열 찍는데. 아니 안 그래요? 1이라도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놈입니까? 이낙연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하고 윤석열에게 대선에서 투표했는데 이낙연이를 왜 민주당에서 감싸요? 이런 애들 나가야죠. 너 대선 후보라며. 네 새끼들 데리고 나가. 응? 네 새끼들 데리고 나가도 얼마든지 민주당 건재할 수 있어. 응? 진짜 나쁜 놈인 줄 내가 이번에 한 게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라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적어도 인간이면 검찰의 저런 마녀사냥, 응? 정말 이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돼?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많이 착잡하고 안타깝다. 그럼 네 개파 단속이라도 하든가. 응?
여러분들 우리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늘 단식을 중단하시니까,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하니까 그건 어떤 의미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몸을 추스리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우리도 싸워야 돼요. 그건 뭐냐? 이제 이 위기를 민주당이 그동안 역풍 타령하면서 우리가 친명이니 비명이니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탕평책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통합을 이끌어 가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서 수박이라는 표현도 안 쓰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진짜 입으로는 수박 새끼들 다 그냥 갈아 마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수박 소리 안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통합을 노력을 했고 탕평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를 했잖아요. 이제는요 기득권 정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살 길은 저 비명계 수박 새끼들 정리를 해야지 민주당다운 사람들이 입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김남국이 쫓겨나야 되는데? 조중동에 몰매 맞고 김남국이 탈당 안 하면 제명시키려고 하는 새끼들. 그게 민주당 의원들입니까? 나는 조국도 돌아오고 김남국도 돌아오고 이제 추미애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서 민주당 다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다운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그 어떤 조중동이 공격해도 내로남불 정당 도덕 엄중히 맨날 뭐라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독성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지. 야 도덕 소리 같은 도둑놈의 새끼들이 자기 당대표 검찰에다가 팔아먹는 도둑놈의 새끼들이 무슨 도덕성을 회복합니까?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응? 김남국이 도덕성이 나쁩니까? 응? 저렇게 당대표 팔아먹는 새끼들이 도덕성이 나쁜 놈입니까? 적어도 자기 식구를 잡아가라고 하면서 찬성해주는 놈들을 어디 가서 도덕성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또 여러분들 하나 또 아쉬운 얘기 해줄까요? 응? 이번에 최강욱 의원이랑 윤관석 의원만 구속되지 않고 의원직을 지켰으면요 부결돼요. 그쵸? 최강욱, 윤관석 이런 사람들만 민주당에 의석을 지켰으면 부결됐어요. 이 새끼들이 다 짜 맞춰놓은 거야. 응? 최강욱 날리고, 응? 날리고 그래서 김남국을 제명시키려고 그랬는데 친명의 의원들이 그나마 의리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 응? 김남국도 날리고 최강욱도 날리고 지네 마음대로 한마디로 철험회를 조져놔야지 민주당에 강성이 죽어준다. 아니죠. 민주당은 강성이 아니라 민주당은 민주당다운 국회의원들이 많아질 때 당원과 지지자들이 더 많이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으쌰으쌰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기득권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제는 통합은 개나 갖다 줘라. 적들과 통합하는 일은 없죠. 자기의 당대표를 국민의힘과 손잡고 검찰에게 넘겨주는 새끼들이 무슨 같은 당입니까? 이거는 제2의 노무현 탄핵 사건이고 민주당 비명계의 쿠데타 사건이에요. 이제는 통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색출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박 기득권들 민주당에 뿌리 깊었던 과거의 동교동계, 호남 동교동계를 넘어서는 기득권 행사를 하는 이런 세력들을 없애야만 참신한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조국같이 참신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조국같이 참신한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조국 들어오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수박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조국이 민주당에 입당한다는 순간 조중동은 민주당 내로남불 내년 총선 포기할 것인가? 그건 그 새끼들의 개소리예요. 조국을 민주당이 다시 받아들이고 전면에서 조국과 내년 총선에서 이 검찰 정권과 싸우고 추미애를 다시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고 내년 총선에서 싸우게 하면 윤석열 대 검찰개혁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국 장관님이 어제 다스베이다에서 나와갖고
찬바람이 불 때까지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당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조국을 영입할 일이 없죠. 왜? 수박들이 줄이고 기득권이니까. 그거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적어도 조국 장관님이 억울하다고 아는 그 수백만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뿐만 아니라 조국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정경심 교수님이 무슨 사람을 죽였냐고. 표창장 위조? 야, 그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했냐? 민주당 의원들? 표창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 원래 동양대에서 발급됐던 표창장을 잃어버려서 조민 선생이 재발급을 한 거야. 재발급.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마치 동양대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처음부터 위조로 발급한 게 아니라 최성희가 정상적으로 발급했던 표창장을 조민 선생이 이사를 하면서 잊어버린 거를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표창장이 분실된 거를 그거를 위조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4년을 재발급을 4년을 때린다고? 미친놈들이죠. 응? 미친놈들이죠. 김남국 의원이 회의장에서 거래한 거 잘못했다. 그딴 얘기 하지 마. 그러면 권영세는 왜 납두는데? 김남국은 안 되고 권영세는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민주당의 수박 새끼들의 이론이야. 쟤네들은 뭐든 해든 그냥 국민의힘이니까 용서해주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더 회초리 드는 새끼들이 무슨 동지고 의리가 있냐고. 저는 민주당 그러면 안 돼요. 응? 적어도 최강욱 의원이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정말 논평 하나 내는 새끼들 없고 검찰이 드디어 최강욱을 죽이기 검찰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둘씩 쓰러져 나간다. 그냥 자기네들이랑 개파 아니라고 하면 날라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게 무슨 민주당이냐고. 안 그래요? 나는 적어도 자기네 합솥밥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원에 의해서 국회의원직 배지가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면 적어도 법원에 항의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새끼들이 무슨 정치 결사체냐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미련도 없어요. 얘네들 나가면 내년에 민주당 총선 대승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여태까지 뿌리 깊었던 2016년 이후에 친노 친문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그러니까 언제죠? 동교동계가 사실상 정리가 된 게 2016년 그렇죠? 이 동교동계가 물러난 다음에 거의 이 친노 친문계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로 당을 장악을 했죠. 한 10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로 친노 친문이 장악을 했어요. 이제 친노 친문의 기득권들을 이제는 싹 다 정리하고. 왜 그러면 친노 친문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친노 친문에서 친명으로 된 의원들 되게 많죠. 청청내가 반명이었어요? 반문이었어요? 정청래가 모범 사례야. 선당우사. 정청래는 친노였고 정청래는 친문이었고 정청래는 친명이야. 제 말 틀려요? 왜 그렇게 못하냐고. 김병기 의원님 누구보다도 친문이었어. 그쵸? 김병기 의원님은 완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예전에 국정원 출신으로서 거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어. 김병기 의원님. 지금 여러분들 친명계에 있는 의원 중에서 친문 의원들 되게 많아요. 응? 자연스럽게 친노, 친문, 친명으로 온 의원들 그분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친노, 친문을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친노, 친문, 당연히 민주당의 시대적 요구인 친명으로 오는 의원들이 이분들이 정상적인 거죠. 아직도 친노, 친문의 과거 부귀영화를 잊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시대의 미래의 권력자인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대표를 검찰에게 잡아가라고 한 이 새끼들이 문제인 거죠. 얼마나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응? 많죠. 갑자기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문정당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비명계가 아니라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얘기합시다. 응?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지 마세요. 제가 친노 친문의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친노 친문의 정상적인 의원들은 다 친명으로 왔어요.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새끼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뿌리 깊은 기득권화가 된 거예요. 응?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기득권을 정리를 하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하고 싸울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강성 지지자? 나 이제 강성 지지자 할래. 나 강성 지지자 듣기 싫어서 열성 지지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럴래. 니네가 나 강성 나 강성 맞아. 나 강성이라서 니네 날릴 거야. 니들 민주당에서 나갈 때까지 니들 경선에서 떨어뜨릴 거고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강선할 거야 이제. 부끄럽지 않아. 당대표 검찰에게 팔아먹는 새끼들은 니들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 검찰과 손잡고 쿠데타를 벌인 새끼들을 당연히 강성 지지자들이 처단을 해야지. 그러면 허접 지지자들이 니들 처단을 하니? 나는 최대한 여러분들 제가 수박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수박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제발 난 진짜 이재명 당대표님의 통합을 돕기 위해서 수박 소리도 쓰지 말라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저한테 화가 났을 때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요즘 제가 제 목소리 방송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YTN 돌발 영상에 내 목소리 맨날 나오죠. 그건 뭐냐? 그 당시에 민주당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기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화난 거. 민주당에 간첩 있다. 색출하여 척결하자. 그거만 나와. 응? 목소리 출연. 응? 나 일부러 들으라고 한 거야. 민주당에 간첩 있다. 색출하여 척결하자. 응? 지금 MBC. 그 다음에 다 나와.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가 표출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명계가 들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간첩이 됐구나. 응? 우리가 간첩이 됐구나.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들 제가 수박 짓을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의 뜻을 그대로 저는 통합이었어요. 나같이 강성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재명 당대표의 어떻게든지 나보러 참으라. 싸우지 말아라. 내가 문자도 보여줄 수 있어. 싸우지 말아라. 억울해도 좀 참아라. 통합으로 가야 된다. 하나로 가야 된다. 진짜 엄청나게 참았지. 응? 나같이 강성이 어딨어. 나같이 대놓고 될 때까지 지지한다는 사람이 어딨어. 응?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는 전쟁을 선포했잖아. 응? 민주당에 이제 간첩 있다. 그게 여러분들 되게 큰 말이에요. 민주당에 간첩 있다. 색출하여 처단하자. 그것이 라이브로 나가고 MBC에 모든 돌발 영상에 나가고 그거 맨날 TV만 보는 민주당의 뿔난 지지자들 그래갖고 막 뭐 지하철에서 같이 한번 경찰이랑 붙고 그거 왜 그러냐면 화날 때는 화났다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날 때는 화났다고 표현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 새끼들 있죠. 열린민주당 잔당충들, 무너진 무슨 대로, 그 다음에 이런 인간들, 헛소리하는 인간들 있죠. 나 오늘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민주당사 앞에서 떠든 얘기가 지금 막 퍼져나가갖고 반향을 일으키잖아요. 성난 민주당 지지자들 하면서. 그래갖고 우리 지지자들의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날 당사 앞을 차로 막아서 자기네들이 민주당을 진격을 못했대요.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우리가 그때 민주당에서 집회하려고 차량을 갖고 와서 우리가 민주당 당사를 막아서 자기네들이 진격을 못했대요.
개소리하고 앉아있더라고. 미친놈들. 니들 거기 가갖고 뭐 항의라도 했냐? 왜 옆에 기어 들어와갖고 가려면 충분히 가지.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들. 행동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들이 주둥이로만 늘 시샘하고 늘 개국본 부러워하고, 개국본이니까 거기서 전부 간첩 날리자. 진짜 인간들이. 야, 옆에 공간 많았어. 우리가 거기서 민주당 앞을 차로 막아서 자기네들이 진격을 못했대요. 개소리들하고 앉아있네. 우리가 경찰이랑 짜고 했다고? 미친놈들 연병하고 앉아있네. 아이고. 우리는 안에서 싸웠어, 이 새끼들아. 야, 그러면 우리 집회 끝난 다음에, 우리 집회 빨리 끝냈어. 우리 집회 빨리 끝낸 다음에 니네 들어가지고 그랬냐? 그게 말이야? 우리 집회 끝난 다음에 가지 그랬어. 진짜 생각하는 수준이 열등감에 쩔은 새끼들. 니들 앞으로 어디 민주정 집회 같은데 니들 다니지 마라. 니들 이제 니들도 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 수박 있지만 니들도 간첩 새끼들이야. 내가 보면 그 새끼들 간첩 아니에요? 그 새끼들 민주당 지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신당 창당 세력들이랑 짬짬이 하는 새끼들 아니에요? 그 새끼들 간첩 새끼들, 여러분들 지지층에서도 간첩 새끼들 여러분들 잘 속아내세요. 그 당시에 우리같이 분노해갖고 국회로 쳐들어가려고 그러고, 국회에서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민주당사 와갖고 우리 차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렸어. 이재명 당대표 가결된 다음에 2시간인가 흘러갖고 차 도착했잖아. 그 안에 뭐 했는데 니네? 제 말 틀려요? 그 안에 뭐 했는데? 우리 2시간 만에 차 왔어. 니들 충분히 들어가고 나왔는데 어디서 핑계를 내, 이 새끼들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여튼 여러분들 딴 건 없고, 내년 총선은요, 민주당이 수박들만 내쫓으면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갖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가장 내년 선거에서 잘못한 게 뭐 있는 줄 아세요? 윤석열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말은 안 하지만 국민의힘 애들이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밀정이랍니다. 중간에서 집회를 방해했대요. 야, 집회 신고 우리가 1순위였어. 뭔 개소리야. 인도에서 집회하는 게 1순위냐? 정상적으로 경찰들이 도로를 내주고 집회하는 게 1순위냐? 아무리 집회를 안 해봐도 이 도라이 새끼들아. 인도에서 쪼그려갖고 트로트 틀고 연병을 하는 게 집회 1순위냐? 경찰이 집회 장소 마련해주고 거기서 하는 게 1순위냐? 뭘 해봤어야지 알지, 도라이 새끼들이. 여러분들, 내년에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거가 한일전이 되면 우리가 100% 이겨요. 근데 윤석열이가 이 한일전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계속 기시다랑 손잡고 조시다랑 손잡고 조시다지 기시다가 아니라 조시다랑 연대하고 동맹 맺고 이 연병을 펼치는 거예요. 총선은 한일전으로 가면요, 총선 구도를 한일전으로, 2020년 총선 어떻게 됐죠? 한일전으로 갔잖아. 2020년 총선도 한일전으로 가갖고 압승을 했던 거예요. 왜? 일본의 경제도발. 기억나요? 일본의 경제도발.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한일전 선거가 되면요, 지금 조시다랑 지금 미국이랑 한미일 3국 동맹 총선은요, 한일전으로 가면 쟤는 100점 배패예요. 중도층이, 우리나라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일본 하면 이래요. 일본 좋아하는 애들은 정말 반민족 행위자들 대한민국의 한 3%? 내년 그렇다 그래갖고 선거 앞두고 윤석열이가 조시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기시다.
모시겠죠. 일본과의 관계를 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철철철철 흘러나오고 앉아있고 수산업자들 부울경 거제도 이쪽 남해 이쪽에서는 이미 오염수 피해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응?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한미일 북식료 구도는 선거에서 패배의 지름길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윤석열이 외교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일본과 밀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과 밀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동해 바다를 왜 일본해라고 표기해? 이거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반감이 들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우리 동해 바다인데 이거를 왜 일본해라고 해? 왜 우리가 일본이랑 같이 군사 훈련을 해야 돼?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반일 교육을 받았습니까? 국정교과서로 배워도 왜 반일 감정이 살아 있겠어요? 민족의 혼이에요. 민족의 혼. 그 보수적인 어르신들부터 일본 놈들 하던 게 지금의 20살 애들도 일본하면 축구를 해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되고 야구를 해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독도까지 넘보는 이런 새끼들 보면서 이거는 이제는 윤석열의 선택이 이제 빠꾸로 할 수가 없죠. 백도로 할 수가 없죠. 이제 와서 일본은 자중해야 됩니다. 선거 앞두고 갑자기 핵 오염수 방류를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시다 총리는 핵 오염수 방류를 당장 걷어주십시오. 하면 저쪽에서 부시가 야 널로 들어와 이 개새끼야. 저 불렀습니까? 너 오라고 이 새끼야. 아 왜 그러십니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형님 잘 모시라고 했냐 안 했냐? 에? 조시다가 뭐야 이 새끼야 조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에 마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부시 입장에서는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일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이 합심을 해서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년 총선입니다. 빡빡! 난 대선이야 이 개새끼야. 바이든이 얼마나 열받아. 네 총선만 생각해? 빡빡! 난 11월에 대선이야. 그게 이제 와서는 백도를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총선 계속 일본과 밀착을 하는 게 선거에는 악영향이에요. 선거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조국을 민주당에서 출마시키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당당하게 추미애에게 공천을 주라고 할 수 있는 지지자가 돼야 되고 유시민을 당당하게 민주당에 영입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저 수박 새끼들의 그놈의 역풍, 도덕 불감증, 내로남불, 무당층의 민심, 개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좋은 민주당의 인재들을 영입하라는 말도 못했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당당하게 조국을 민주당에서 영입을 해서 공천을 주라고 하고 추미애를 당당하게 검찰과 맞서 싸운 추미애를 이제는 명예회복을 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지지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수박들의 눈치 볼 거 없죠. 우리는 수박들에게 이제 통합이니 지랄이니 이재명 당대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거나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수박들은 색출해서 저는 이제 용서가 안 돼요. 저라면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 신의가 있는 거고 의리가 있는 겁니다. 미워도 내 식구 감쌀 줄 알아야 돼요. 나랑 계파가 틀리다고 내 당대표를 검찰과 국민의힘과 쟤네들은 국민의힘 이중대예요. 그쵸? 민주당 저 새끼들 싹 정리하고 136석으로 시작합시다. 지금은 수박 정리 136석으로 하면요 내년에 236석 됩니다. 잠시 수박들 정리해갖고 여서야대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박들 정리하고 136석으로 깔끔하게 시작해갖고 내년 총선에 수박들을 대신해서 좋은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다운 의원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윤석열을 왜 그러냐면 수박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내년 총선에서 대승을 하잖아요. 이게 있어요. 왜 제가 강력하게 이제는 수박을 척결해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 수박들을 척결을 안 하면 내년 200석을 얻어봐야 탄핵 역풍분다 개소리해. 그치? 안 봐도 뻔해. 내년 배지 달자마자 탄핵 신중해야 된다 개 족같은 소리예요. 내년 배지 달자마자 민주당 나온 의원들 200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윤석열 탄핵안 밀어붙이고 직무정지시키고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지금 같은 수박 새끼들을 안고 갔다가는 내년 200석 또 역풍 분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안 봐도 비디오야. 그쵸? 수박을 척결해갖고 180석을 얻어갖고 나머지 정당들과 손을 잡고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 아무리 200석 가까이 얻어갖고 저 수박 새끼들을 50석 60석 갖고 있으면요 탄핵 찬성도 부결 던질 새끼들이에요. 그쵸? 이런 선거에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역풍부입니다. 개 지랄 떨다가 민주당 의원들 다 날라가요. 응? 진짜 이번에 민주당 136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경선에서부터 여러분들 작살내야 되고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 최고위가 뭐를 한다? 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심사가 나쁘게 되든 좋게 되든지 영장실질심사 바로 추석 이후에 민주당 혁신위가 띄웠던 민주당 당원당규 개정 시작할 겁니다. 진짜로 믿어 의심치 마세요. 26일날 원내대표 친명계가 들어오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잘못되든 잘되든 추석 이후로는 민주당 혁신안이 결국은 당원 당규로부터 시작된다. 권리당원들의 경선 참여 가장 바라고 있잖아. 여러분들 수박들 색출 민주당 의원들이 너 나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지금. 결국 어떻게 해요? 경선에서도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를 50% 한다. 이런 거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1대1로 한다. 이제 더 이상 비명계 눈치 볼 일 없잖아. 그렇잖아. 이제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뭐하러 눈치 봐? 니들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 영장 청구 검찰이 들어오면 구속시킨다 안 한다 그거 갖고 협박했잖아. 이제 민주당이 여러분들 뭐가 아쉬워서 그렇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는 싸움을 두려워하면서 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태까지는 괜히 민주당 싸움 나고 그러면 또 이재명 당대표에게 부담이 올까봐 우리가 참아준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대놓고 민주당 혁신안 통과시키면 돼요. 그거 반대하는 새끼들 우리가 또 색출하면 되잖아. 그치? 그거 반대하는 새끼 또 색출하면 되고 그냥 우리 맨날 색출만 하면 돼. 잡아 끌어 놓으면 돼 개새끼들을. 나는 강성이다. 나는 강성이야. 나는 이제 강성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강성인 척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안 강성인 척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기회를 줬잖아.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기회를 줬어. 근데 나는 강성이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제가 색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개국본이 앞장섭시다. 색출. 민주당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조직 개국본. 우리가 나서서 색출합시다. 수박 색출해서 안 그래요? 잠깐 어떤 거지? 우리같이 민주당 수박 제일 잘하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수박 조질 때 나와주세요 하면 안 나와요?
오늘은 김종민 지역구 갑니다. 그쪽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간첩 시코는 113인가? 우리가 국정원이 되는 거야. 민주진영의 국정원. 수박 색출 작업. 민주진영의 국정원이 되는 거야. 잡으러 다니는 거야. 조중동 기사서 친명 지지단체 개국본 전 이종원 대표 개국본 가결표 던진내 끝까지 색출한다고 선언. 얼마 전 민주당사 앞에서 간첩 색출한다고 주장했던 전 개국본 대표 이종원. 아니 진짜 내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분 좋은 소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수박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죠. 왜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통합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통합이고 나발이고 아니에요.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딱 끝난 시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통합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각자 갈 길 가면 돼. 근데 저 새끼들이 안 나가. 그럼 내보내야지. 나가. 너 국민의힘이랑 검찰이랑 손잡았잖아. 나가 이 새끼야. 했더니 그래도 나 민주당 저기 공천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공천 받아야 개새끼야. 나가라고 해야지. 응? 그렇잖아. 이제는 안 되는 거야. 통합 이런 얘기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수박들을 내보내면요. 정청래 의원님이 조국 장관님 출마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근데 왜 조국 장관님 출마 얘기를 못해요? 조국 장관님 얘기만 하면 맨날 죄송합니다 하면 초선 오적들 오영환이 뭐 이낙연계 이런 애들 맨날 조국 얘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새끼들 앞두고 무슨 조국을 영입을 하겠냐고. 응? 진짜 민주당의 앞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저런 정치인들을 왜 민주당에 인재가 많아요. 응? 민주당에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국본 수박 색출 버스를 하나 띄우자. 우리 버스도 있는데 우리 저 밑에서부터 수박 색출 버스를 한번 띄워갖고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전국 일주 한번 하자. 수박 색출 버스 해갖고 저 밑에서부터 찍었냐 안 찍었냐. 우리도 이제 통장가가 아니라 투표가. 우리 그 투사모가 많이 우리 가르쳐 줬잖아. 투표가. 우리 그것 좀 하자. 요럴 때 또 투사모 애들 써먹을 때가 있네. 투표가 우리 해놓고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돌죠. 우리 민주공방님 그런 거 잘하세요. 이 투사모 해체하라고 외쳐져갖고 투사모 진짜 조전한 우리 개국본 신임 대표님 신임 대표의 첫 투어 일정 투표가. 우리 우리 민주공방님이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민주공방님이 해병이나 이런 애들 투사모 사무실 앞에 가갖고 혼자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장장 3달간 투사모 해체하라고 외쳐갖고 와해가 돼버렸잖아요. 저것들 지네끼리 싸움 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는 통합 이런 거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미련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미련도 가질 필요 없고 이젠 끝난 사이이기 때문에 수박들 니들 더 이상 민주당 사람 아니니까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무슨 수박들이 정신 차려갖고 그 사람은 아니에요 돌아올 거예요 이런 개소리 하지 마. 끝이야. 나는 진영주의자예요. 여러분들 저는 진영주의자예요.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는 누가 됐든지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영주의자입니다. 왜 화가 나냐? 우리 진영을 배신했잖아요. 그쵸? 전 누구보다도 진영주의자예요.
근데 자기네당 당대표를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고? 이런 내가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야. 나는 진영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민주당 새끼들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당대표를 날려?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 강성 지지자 맞다. 니들이 잘 봤다. 강성 지지자가 어떤지 매운맛인지 한번 봐라. 그 강성 지지자들 중심에 개국본이 있거든. 항상 어디서 강성 지지자면 모든 방송에 개국본 나오거든. 맨날 개국본 나와. 강성 지지자면 개국본 우리 어르신들 우리한테는 개딸이라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 희한한 거 알려줄까요? 우리한테는 개국본 회원들한테는 개딸이라는 표현을 안 해. 왜 그런가 했더니 맨날 지난 2019년 서초동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친명 지지자. 강성 친명 지지자라 그래. 우리한테는 개딸이라는 소리를 안 쓰더라고. 응? 개국본한테는 개딸 소리 안 들어요. 친명 지지 단체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개딸 표현 안 써. 강성 친명 지지자들에. 이제는 강성 맞아. 여태까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강성 맞고 이제 강성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우리 뭐 차도 있고 기름만 넣으면 전국 투어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 지역에 우리 나중에 민주공방 TV님이 오늘은 종민이네 충남 지역구 갑니다. 논산 그럼 논산 모이세요라고 하면 논산 앞에 모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용진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 박용진이 지역구 갑니다라고 하면 용진이. 우리 용진이 너 요즘 노력 많이 했더라 가결 시키려고 여기저기 무소속도 만나고 다녔다며 라고 하면서 종민이네 용진이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수많은 인간들 우리 한 바퀴 돕시다. 뭐 양기대 윤영찬 니들 걱정하지 마. 조응천이 한 바퀴 싹 돌아줄게. 한 바퀴 싹 돌아줄게. 우리 개국본이 그래서 전국 조직이야. 그렇죠? 개국본이 전국 조직이라서 개국본은 어디를 가도 빗맞아도 50명은 나와. 그게 너무 좋아. 개국본은 빗맞아도 50명씩은 나와. 그러니까 우리 개국본 새로운 대표님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충성. 네. 하여튼 그래 이제 강성 지지자 맞다. 강성 지지자의 매운맛을 봐라. 그리고 오늘 제가 심층분석한 거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추석 지나면 민주당 최고위는 이제 혁신위를 띄워서 아마 혁신안 작업을 들어갈 것이고 26일 날은 원내대표가 친명계 의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지금 분위기상 비명계했다가는 민주당 진짜 작살나죠. 그래서 26일 날 원내대표는 친명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고 26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기각이 되던 어떤 뭐 발부가 되든 우리 그거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추석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체제로 혁신안을 통과시키고 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혁신안을 통해서 당원이 주인이 되게끔 만든다고 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혁신안이 추석 이후에 당연히 올라가서 당원 당규 개정 그리고 경선룰 공천룰에 당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이제 가만 그 가결표를 던졌던 비명계들이 생각할 때 야 이 공천룰 갖고 내가 여기서 통과할 수 있을까? 에이 안 될 것 같아. 나 나갈래. 나 보따리 쌀게 하면서 스스로들 나가게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송갑석이가 나갔듯이 알겠죠? 그렇게 행동하는 시민이 됩시다. 앉아서 어떻게 할 때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구라고요? 예, 개혁국민운동본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될 때까지 끝까지 응원하고 후회 없이 제가 왜 이러냐 이재명 파리 한다고 욕하는 새끼들은 이재명 파리라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같이 슬프게 또다시 좋은 정치인을 잃고 싶은 마음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속에서 지우는데 거의 10년이 걸렸거든요. 이재명이 잘못되면 또 10년을 견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있을 때 잘하자. 저는 딱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있을 때 잘하자. 없으면 후회한다. 알겠죠? 있을 때 잘하자. 오늘은 여기까지.